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이사였습니다. 2025년 3월 24일 싱바사의 필생의 전략 시간입니다. 앞으로 그 장 마감 방송이요. 시장을 마감하는 것들을 이제 데일리로 좀 하기보다는 중요한 이슈, 중요한 종목들을 조금 더 커버드리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장은 좀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종목 중심, 또 업종 중심, 또 이제 어떤 전략적인 부분 중심으로 좀 콘텐츠들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 부분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삼성 SDI를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기회고, 또 2차전지 업종의 지금 바닥권의 형성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물론 이제 실적적인 부분은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가라는 건 결국 그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 성격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를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빠져 있고, 또 실적이 좋아질 것들을 미리 반영해서 상승해 있고, 실적이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뭐 그 고점을 형성하고 뭐 이런 어떤 선행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 좋은 구간에서 바닥들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삼성 SDI를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과도하게 빠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업종은 성장하는 거는 이제 당연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저는 기술 혁신의 기업에 집중을 하겠다. 결국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들을 이제 쌓아오면서 기존에 이제 그 시세 분출을 했던 그 양극재 업체들은 향후에 이제 업종 내에서 주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으로 새로운 어떤 기대가치, 새로운 성장의 가치를 가지고서 움직여가는 어떤 종목들, 군들이 결국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될 건데요. 그 분야를 저는 전고체 분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또 이제 삼성 SDI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좀 알려드릴 부분은 유상증자의 그 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앞당겼어요. 좀 이례적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잘 없어요. 좀 연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당기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신주 발행 확정 예정일이 5월 22일이었어요. 근데 5월 16일로 6일 앞당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일이 4월 18일에서 4월 11일로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은 이제 2일 결제니까 4월 9일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요. 4월 9일 넘어가는 4월 10일이 되면 권리락이 되죠. 4월 10일에는 권리락이 되죠. 이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없는 날이 되기 때문에 권리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9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어도 요 날 갖고 있으면 돼요. 요 날 갖고 있다가 요 날 팔면 돼요. 그럼 이제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주식을 유상증자 물량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이때까지 가져야 되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당겨진 거는 제가 볼 땐 주가에는 우호적인 호재의 어떤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제 삼성 SI는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최근에 사신 분들 아니면 대부분 손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유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이
또 성장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라고 판단된다면 지금의 가격은 제가 볼 때는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왜 당겼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모 일정이 변경된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 핵심 투자 위험에서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정정신고서는 변경된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핵심 투자 위험에서 경기 변동 위험,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 수요 감소 위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기존에 증권신고서 이제 했던 거 그대로인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고, 이 부분 때문에 당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2025년 1월 조금 더 크게 체킹을 해드릴게요. 2025년 1월 미국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취임하면서 2차전지 업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향 완성차 수출 시 보편적 무역 관세 적용, 내연기관차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전기차 보조금 축소, IRA 엠팩 이제 세액공제죠. 축소 등 2차전지에 정말 안 좋은 이런 어떤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이걸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정책은 당사를 포함한 2차전지 사업 영위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IRA 정책 폐지는 2차전지의 전방 산업인 전기차 수요 둔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북미 현지에 대규모 생산 투자를 진행한 한국 2차전지 업체의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져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담겨있던 내용이고요. 근데 최근에 바뀐 내용이 요게 이제 생겼어요. 한편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3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추가하였다. 이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기술 관련 연구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즉 미국 내 국가 안보와 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로 지정해서 기술 교류나 협력에서 제한을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안보로 보고, 예를 들면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란이라든지 약간의 그 적국으로 보고 있는 그런 국가를 배제를 하는 거죠. 예, 이걸 에너지를 2차 전지를 안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 국가의 출신의 연구자들은 향후 에너지부 관련 시설 및 연구기관에서 근무 시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기술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구를 쉽게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삼성 SI는 요것도 체크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체크해 드린 부분인데, 이 유증자금을 어디 씁니까? 유상증자 자금을 유상증자 자금을 어디에 씁니까? 자금 사용의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로 어디 쓰느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인데요. 그게 미국 GM과의 합작법인, 그렇죠?
또 헝가리 법인의 생산 능력 확대, LF 배터리 라인 투자. 이 기업은 지금 스텔란티스하고 합작을 하고 있고 GM과 지금 미국 GM입니다. 미국 GM. 여기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합작법인입니다. 합작법인. 네. 그러니까 민간 국가로 이제 되면 이거 굉장히 같이 그 기술 논의를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협력하는 게.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나 기술 협력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이는 타국가 경쟁사 대비 당사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현지 시간 3월 20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을 가졌고 해당 회담에서 한국이 민간 국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해당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에 미국 에너지부가 결정한 바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당사의 미국 내 투자 및 사업 확장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의 기술적, 수익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빨리 이 유중을 진행해서 자금을 가지고 빠르게 이런 거 포함되기 전에 민간국가 포함되기 전에 빨리 합작법인 투입을 해가지고 기술협력 프로젝트 참여를 진행하겠다 빠르게. 그래서 요 이후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도 좀 바뀐 부분인데요. 이제 저렇게 촉각을 다투는 그 일자 그건 아닌데 LF 배터리 쪽으로 지금 이제 그 삼성 S사에도 연구 개발을 높이고 이제 양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저렴한 철을 이용하죠. 생산단가 낮고 안정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이 LFP 배터리로 중국이 지금 완전히 세계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무게 측면 단점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이게 거의 뭐 침투예요. 그래서 이제 이 LFP 배터리의 가파른 성장세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장악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업체의 점유율은 점점 줄면서 23년 대비 24년에 8%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CATL은 전기차 ESS 시장에서 독보적인 38%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1위를 유지했고 BYD, CALB, EVE 등의 중국 업체들도 ESS 및 EV 시장에서 고성장을 이어가며 북미와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배터리 출하 실적 기준 탑3 제외한 업체 점유율은 2에서 5%를 기록하면서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해서 업체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중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당사가 유의미한 경쟁력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투자가 절실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시장 내 경쟁을 어떻게 보면 돌파해낼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특히나 이제 LFP 배터리 측면에서 지금 다른 셀사들도 우리나라 셀사들도 이제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거 보다 시급한 문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전고체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고체 전지 개발 경쟁 및 차세대 전지 출현에 따른 리튬이온 전지의 매출 하락 위험성이 있다. 근데 이제 이쪽에 선두주자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매출 하락 위협성을 커버하고도 이쪽에서 매출 나오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겠죠. 이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예를 들면 20배를 쳐준다 치면 PER, 퍼밸류에이션을 가지고서 한다면 이 분야는 나중에 50배, 60배 밸류에이션을 매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상용화하면 결국은 삼성 SDI가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주도주로 치솟아가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유상증자 일정이 앞당겨졌고요. 그만큼 이제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좀 서둘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3월 14일 날 19만 1,4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상증자 일정이 앞당겨지는 어떤 소식과 함께 또 삼성전자 최대 주주가 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소식도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금감원의 유상증자 관련된 또 이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유상증자 이제 중점 심사 대상 1호로 선정되는데 주주가치 보호 방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호적으로 된다면 주가적으로 좀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일정에 대한 어떤 정정 발표가 우호적인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그리고 삼성 SDI 이제 유중에 대한 의지와 이를 통해서 선제적인 어떤 그 경쟁에 들어가서 이기겠다는 어떤 이런 의지, 매우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계열사들이 연구 개발에 뭔가 좀 피치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 분야와 같은 특수 직종은 고용노동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거쳐서 주 64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삼성 SI는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서 주 64시간 근무 신청을 받고 있다. 그냥 강요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연구개발은 우리가 이제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를 보면 사실 주 52시간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연구개발 인력들은 그만큼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 비롯해서 이 글로벌 어떤 선두 기업들, 주자들은 사실 R&D 쪽에서는 이 주 52시간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삼성 SDI의 기술적인 부분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지금 반도체 연구개발직 모바일 경험사업부 이어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주 64시간 특별 연장 근무를 도입한 바가 있다. 이에 최근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배터리 업체 삼성 SI도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삼성 SDI 수장으로 적을 옮긴 최주선 사장이 기술 통인 만큼 기술력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 사장은 취임 후 계속해서 기술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왔다. 그래서 경쟁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아직 특별 연장 근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차이점이죠. 배터리 업황이 좋지 않은 만큼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다. 개발 인력 중 본인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어쨌든 경쟁사보다 R&D에 피치를 올리는 이런 어떤 내용들은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 SI가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을 또 발표를 했고, 이제 유상증자를 또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줄어들었습니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삼성 SDI의 지금 주가의 레벨이 그렇게 오래 머물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너무 과도한 하락을 펼쳤고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예, 삼성 SDI는 공매도 재개에 있어가지고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차차 이제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은 뭐 보합 정도 되는데요. 큰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주요 어떤 종목들, 중요한 내용들 잘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 계속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 인사이트에서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3월 한 달 동안 또 준비했던 스터디입니다. 바이오 배터리 차세대 기술 핵심 기업에 대한 스터디입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또 이제 영향을 이 바이오와 또 2차 전지 업종에서 분석을 해서 어떤 종목들은 위험하고 어떤 종목들은 기회가 될 것인가, 예, 이런 전략 이제 메이저였던 생각들을 읽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저녁 8시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하셔가지고 유익한 내용들로 다음 주 펼쳐질 큰 변화의 또 변곡의 배터리와 바이오 업종, 또 한국 증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야기를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